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창입니다. 오늘은 유형별 코성형 중에서 우리가 낮고 꺼진 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코성형에 대한 일반 테크닉보다는 각각 생긴 모양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이기 때문에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가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거울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쪽이 많이 꺼져 있는 코면서 코가 거의 입술과 비슷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턱이 마치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이분을 코를 분석을 해보면 코 전체가 많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상악의 코 주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꺼진 분들은 이렇게 쑥 꺼져서 보입니다. 실제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윗치아보다는 아래치아가 좀 더 나와 있는 이제 3급 부정교합이 되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마치 양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분 CT를 보면 기도가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턱을 집어넣으면 이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턱을 집어넣었을 때 너무 얼굴이 밋밋해져 보이는, 그래서 볼륨감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꺼집어내줘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꺼진 부분을 이제 같이 채워주면서, 이 부분을 채워주면서 코 수술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일반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콧대나 코끝만 세운다면 그냥 단순히 코 성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코 성형을 코 전체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 콧대와 코끝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만 변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코가 뭉툭하기 때문에 지방 제거도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꺼져 있는 이 부분, 소위 귀족 수술이라고 하죠. 콧대 코끝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 부분까지 다 채워주는 양식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이제 코 성형, 남들이 봤을 때는 코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수술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이런 식으로 콧구멍 속으로 절개를 해서요, 여기는 전혀 절개를 하지 않는 이제 비개방 코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고를 여기다가 좀 올려주고 채워줘가지고 코끝을 올려주면 자동 콧볼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이제 해서 수술 전후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코의 빛이 두 줄이죠. 지금 여기는 한 줄입니다. 그만큼 콧대를 올렸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뭉툭하죠. 지금 이제 갸름해졌습니다. 그래서 콧대가 올라가면서 뭉툭코가 교정되고 낮은 코가 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보시면 입술이 꺼져 있는 입술이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비순각 교정술을 통해서 앞으로 왔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 크기는 비슷한데 밋밋하던 얼굴이 이렇게 볼륨감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귀족 고양이 코 성형을 같이 해서 볼륨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 얼굴이 거의 비슷한 게 얼굴이 작아져 보이는 것은 결국 볼륨감에 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면을 보실까요? 자, 측면에서 보시면 이 비순각이 꺼져 있는 부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소위 고양이 수술을 하고요. 뺨과 코 날개, 뺨과 코 날개가 꺼져 있는 부분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채운 거를 귀족 수술, 그러니까 귀족 고양이 수술을 전체적으로 해서 코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비순각 교정술과 코주위 도전술을 동시에 해서 콧대를 같이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콧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턱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을 그 귀족 수술할 때 양쪽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꺼져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와 뺨이 코 날개가 겹쳐있다 여기가 꺼져 있다는 것인데 이쪽 양쪽이 다른 경우에 한쪽을 더 많이 넣어주게 됩니다. 한번 정면에서 다시 보실게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입꼬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이쪽이 많이 꺼져 있다는 것이죠. 이쪽이 많이 꺼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늑입자 연골로 에필에서는 이쪽을 더 많이 넣고 이쪽을 적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조화를 맞춰서 입꼬리까지 교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통 기존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기성품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르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넣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교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자로 0.1mm까지 디테일한 교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고 거기에다가 양쪽 밑을 그리고 밑에까지 다 전체적으로 올려서 콧대를 올려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맞춰서 좀 더 이상적인 조화로운 모습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각 개인별로 코 성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본인과 와닿는 성형에 대한 느낌을 좀 더 아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드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코 성형이라고 코 전체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맞는 코에 맞는 그런 코 성형을 해야지 제대로 된 코 성형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흉터를 내지 않는 비개방 성형을 하고 늑연골을 갈아서 입자로 코 성형을 하기 때문에 비대칭에 대한 부분도 교정을 할 수 있고, 또 염증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더 걱정을 하지 않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코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나눈 것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다른 코 성형 유형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